안녕하세요. 세요세요. 잠자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세요세요. 어허, 근데 미리 보니까 또 안 보인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걸로 봐야죠, 뭐, 볼 수 있나요? 짜잔. 티타임만이랑 들고 있는 이유는, 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티백형 커피예요. 티백에 들어가 있는 그 분쇄 원두를 그냥 진짜 티백 울듯이 우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잔을 들고 와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업데이트 때문에 리버스가 방송을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좀 들어가서 이거저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일이 나레이션 더빙까지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이제 뭐가 좀 너무 험하게 쓰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른 그런 스토리 미는 방송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스킵하고 그냥 스테이지만 끼는 그런 느낌도 꽤 많이 보였어가지고 솔직히 괜히 일일이 스토리 읽는 가닥으로 잡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뭐 좋아요. 그러면은 아직 맛 안 본 티베트형 커피 맛 좀 한번 볼까?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야 그냥 물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이거. 이게 뭐야? 아니다. 뒷맛이 희미하게 있네요. 너무 조금 올렸나 보다.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잘하면 됐지. 자 그러면 뭐 게임은 급한 거 아니? 잠이 좀 잘못 잤는가? 지금 왼쪽 어깨가 잘못 움직이면 아프긴 하거든요? 아파. 그래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이러거나 뭐 그러는 거 조금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슬슬 이 노래 노이즈 걸릴 것 같은데
바꿉시다. 어? 됐다. 사이즈가 왜 안 맞지? 깜짝이야. 아이, 내가 움직여질 줄은, 응? 아, 여기구나. 여기가 텅 비어가지고 놀랐잖아. 아이, 참. 어서 오세요. 노크할 필요 없어요. 같은 게 없는데? 문에 있는 거울을 통해 당신을 봤거든요. 어디 있냐는 거는 어떤 의미실까요? 밀어야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광기의 역사 밀어야지. 광기의 역사 안 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깐만, 지금 모집이 되나? 총알이 너무 없긴 한데. 싹싹 긁어 와야죠. 이거 하나가 좀 아쉽다. 하나가 조금 아쉽다. 이제 챕터 7이에요? 잠깐만, 챕터 7이 뭐였지? 고독의 노래구나. 여기구나. 여기 밀고 계시는구나. 오늘요? 잠깐만, 이게 스토리가 18이니까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맞아요. 이거 좀 길어. 이게 좀 길어요. 다스토리가 사실상 활성은 14번 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80-28이니까 한 252개 정도만 있으면 될 거예요. 활성은. 이거 통째로 미는데 252개 활성 필요하고. 어머나, 마누시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탕 넉넉하면은 열대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러면 스토리 진짜 꼼꼼하게 다 보는 편인데 이러면 스포주의를 붙여야 되나? 잠깐만, 어딘가에 항상 소리 없이 찾아오시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말을 좀 빼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빼먹을 거 거의 없나? 무슨 일이라도. 왜 광석이잖아. 미안. 네 방문은 정신 사나우니까 들락날락하지 좀 마. 야야야, 조심하라고. 레몬.
얘는 뭐가 이렇게 많지? 이 정도면 아마 하나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진짜 딱 하나, 딱 하나네요. 뭐야? 어? 어? 뭐지? 또 불안하다 왠지? 너 설마 또 끊겼다가 뭐 그러진 않았지? 야, 이거 막 설마 막 그러진 않았겠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 아이 이러면 내가요? 아이 시청자 다 도망갔잖아. 아이 다 도망갔네. 아유 왜 또 끊김 처리가 돼가지고 40발. 마르시카님 다행이네요. 이게 또 이게 치즈색에서 갑자기 이거 송출되고 있는 거를 인식 못하고 종료된 걸로 인식을 하면은 곤란해가지고. 메인 스토리라서 로페라 한 번 넣어주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선택해 놓을까 그냥? 지금요? 다 있는데? 그냥 이거나 하죠. 레콜레타. 사실 총알 30개는 더 있어야 되긴 한데 몰라. 일단 써봐. 내가 잘못 봤나? 함석. 정말 최고예요. 이건 붙잡히지 않기 위해 대학교 화장실에 2주나 숨어 지냈었던 경험보다도 엄청나요. 누군가의 여행 가방에 담겨 여기저기 여행하다니. 아니 좀 슬프잖아요. 그런 건. 잠깐만. 당신은 잠깐만요. 미동도 없이 잠깐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잠깐만. 있군요. 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서 자는 것에 관한 예술 공연을 하는 건가요? 다른 걸 보여드려서... 뭐야, 예술인애 없어? 안 뜬 거구나. 이게 마지막이죠. 월, 4월, 이게 먼저다. 이때는,
아, 그치? 아, 이거. 네, 같이 할 때 와가지고 맨날 구독받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안 오셨네. 아, 조금 아쉽다. 그 사람을 괴롭혀야지. 좀, 가차로 비틱할 맛이 나는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걸 비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 근데, 어제 유희왕에서 좀 신일로 뽑겠다고 꼬라박은 게 재물이 되어줬나봐요. 6천 잼으로 신일로 딱 두 장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런 거 치면은 충분히 불운을 제물로 바쳐두지 않았었나. 뭐 어쨌든 뭐 가짜쇼를 하려는 거는 딱히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이쪽으로 가죠. 선포하겠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문학은 아니. 오로지 감옥에만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왜 끊겼던 거야 이거. 도레스 씨? 그 맹인 작가요? 사흘 전에 카밀라 교도소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아니 이거 눌렀을 때 이곳은 특별 실험 기관으로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교도관 씨, 이 교도소는 누가 관리하고 있죠? 와. 조약에 따라 저와 이상주의자 씨는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해 있어요. 이상주의자 씨가 암살당한 지금 의회는 제가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스토리 좀 잔인한가 본데? 우리는 또 뭐지? 이 교도소는 대체 뭐야? 넌 카밀라의 죄수이자 재건의 손의 손님이지. 화상과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무언가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말이 정해진 이 이야기 속에 갇힌 거예요. 우와. 그렇네요.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두 번이나 터지는 건 너무하잖아. 아. 아, 진짜. 잠깐만. 아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근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확인해보고 올게요. 잠깐만 확인해보고 올게요. 다시 보기란다. 저거는 왜 맨날 저럴까?
아 맞아 이거 그냥 물고만 띄워놓는 거여서 화면 살짝 어두워지게 바꿔봤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자, 9챕터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플라톤의 해에는 새로운 얼굴그림을 휩쓸어버리고 오래된 관념을 휩쓸어왔다. 모두가 춤을 추는 스텝에 야만적인 징소리를 향해 밟는다. 윌리엄 버틀러 게이츠 1919년 3월 하순을 접어들자 우스아이아의 낮이 갈수록 짧아졌다. 이곳은 쓸쓸한 도시였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앞에서 퍼지는 대화와 웃음소리는 밀폐된 유리잔에 갇혀있는 것 같았다. 몇 년 전에 쿠에르나바카의 캠프장에서 숲 관리자로 일했을 때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시인을 한 명 만난 적 있어요. 제가 그를 도와줬는데 그가 제게 감사의 뜻으로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캠프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야생 동물을 쫓아내줬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그는 제게 상당히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5년 멕시코 소노라주의 아말피타노 사막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현지에서 바빌론의 주사위라고 부르는 신기한 풍습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주사위라는 게 이만의 핵심 키워드인가 보네요. 어느 여행 가방을 든 에너지 교란 학자가 그 신기한 풍습을 파헤치고 기록하기 위해 그 땅에 발을 들였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면 어머? 하지만 그녀는 그 무너져가는 마을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풍습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몰랐죠. 레콜레타, 그 에너지 교란 학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노라, 조안나, 아니면 테레사는 어때? 이름이 있는 편이 듣는 사람도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녀의 얼굴에 혼란과 경악이라는 감정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의견은 고마워요, 마리아. 하지만 그녀는 노라도 조안나도 테레사도 아니에요. 그녀는 그 누구도 아닌 이야기 속의 에너지 교란 학자에 불과하니까요. 마리아! 레콜레타가 이를 갈며 고마워요 라고 하는 거 봤어? 이거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어. 레콜레타가 너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녀는 우리가 아는 레콜레타가 아니야. 그럼 이야기의 차관점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되게, 응? 잠자는 공룡. 근데 바빌론의 주사위부터 의문점이 시작하는 건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그건 스페인에 갇힌 아즈텍 주술사의 것인데 독을 열어봐야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없어 보이는데? 왜? 아쉽게도 이야기가 또다시 끊겨버려 이 신비로운 주사위의 뒷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다. 실수.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는 우리도 네 소설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이건 네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기로 해서 그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간다니요?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판초, 마리아,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전혀 짐작을 하지 못하는 소녀는 2달 동안 함께한 시인 동물을 살폈다. 아, 알겠다. 제가 소설을 계속 들려줘서 실증이 난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무슨 그런 오해를 해. 아직도 모르겠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나 하는 거잖아.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컵, 테이블, 바닥을 계속 닦고 있는 이유가 뭔데? 그렇죠, 뭐. 예술가는 배고픈 법이니까. 젊은 동행자가 소리를 지르며 숨어진 걸레를 내던지자 카페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건 요 며칠간 마신 마테차의 값을 아직 다 치르지 못해서죠. 잘 들어, 레콜레타. 시인으로서 라틴 아메리카를 떠돌며 공식적인 시인 집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네 말대로 정말 멋진 일이긴 해.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어. 우리 모두 네가 좋아. 너의 소설도 좋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가져다준 모든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 세계바라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라틴 아메리카를 일주하는 거? 어른이 된 후로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나쁘지 않았지. 체게바라처럼 오토바이가 고장났던 그 며칠을 제외하곤 말이야. 닥쳐, 판초. 레콜레타, 그거 알아? 네가 나와 판초를 내장사실주의로 끌어들인 후로 진정한 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 원래 그런 뜻은 아니긴 하겠지만 내장사실주의가 되게 진짜 사람의 장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비록 아직도 내장사실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고 너의 소설을 이해한 적도 없지만 마리아, 판초. 하지만 네 말대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시인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 우리는 분명 그걸 해냈어. 하지만 그녀는 창밖의 우수아이를 바라보며 추위를 느꼈다. 어두워진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계절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록달록 반짝거리는 작은 집들은 모두 빨백색에 뒤덮일 것이다. 곧 겨울인데 넌 그 영원한 사막의 마을에 갇혀있는 것 같아. 한 녀석에서 고발 내용을 듣던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판초, 마리아.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좋아요.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마도학자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무슨 짓을 1520년 하냐고. 마도학자 마젤란은 스페인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사명에 따라 함대를 이끌고 낯선 바다를 항해했어요. 그는 멀리 떨어진 섬에 쌓인 모닥불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찾은 이 신비로운 섬의 이름을 티에라 델 푸에고라고 지었어요. 그 후 바로 이곳에서 우수아이에 관한 역사 이야기가 400년 동안 펼쳐지게 돼요. 이 세상의 끝, 머나먼 남쪽 끝의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은 놀랍게도 교도소였죠. 설마 겨울을 지리적으로 교도소에서 외진 곳에 맞은 있는 시는 아니겠지? 우수아이아는 점차 마도학자 사형수를 유배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도학자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20세기 초 카밀라 요양원이 세워졌죠. 카밀라 여왕원으로 가는 건가 봐요. 양해해주세요. 당시의 일부, 아니 대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마도학자를 정신병자 취급했거든요. 정신 이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마도학 혈통이 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요양원은 1947년에 폐쇄됐어요. 그리고 응? 폐쇄된 카밀라 요양원은 20세기 70년대 진정한 의미로 탈바꿈하게 됐어요. 국가 푸코 학회의 사람들이
유럽의 선진적인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그 복잡한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요양원의 이름을 바꾸고 예터를 개조하느라 몇 달 동안 공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카밀라 요양원은 기나긴 개조 끝에 마도학자 죄수를 가두는 진정한 교도소가 됐죠. 그들은 이곳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은 용의자와 각종 비밀 집회나 반대 단체에서 체포한 마도학자를 가뒀어요. 그리고 거기 얘기를 협회는 왜 하냐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될 때까지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실험용 교도소인 동시에 감금용 요양원. 그게 바로 카밀라의 새로운 모습이었죠. 카밀라에서 겨울을 보내면 돼요.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 같은 건 절대 없을걸요? 그 대신 대가를 조금 치러야겠지만요. 연기도 좀 해야 하고요. 이 미친 사람아. 진짜라니까요. 정신분열증 용의자를 연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마도학자라면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빨간 줄이 그 의자고. 저지른 잘못 없이 빨간 줄이 그 의자고는 미친 소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 다 같이 감옥살이 하자는 거야?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감옥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그래요, 그거예요. 수미가 빠진 동료가 고개를 돌려 옆을 봤다. 서리에 뒤덮인 유리창을 통해 거리 밖의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순찰 중인 군선인자 한 명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모두가 있는 카페를 지나가고 있었다. 보여? 지금 밖에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지나가고 있어. 뛰쳐나가서 저 모자를 쓴 남자에게 주먹을 2방 날리면 바로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정해, 레콜레타. 군사 경찰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미 홀리아 이모와 이야기를 마쳤어.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마침 임시 일꾼이 필요한 시기니 돌아가서 도와주면 돼. 얼마든지 데려와도 된대. 내년 아니면 겨울이 지난 후에 다시 우수아이아로 오면 되잖아. 그것도 분명 멋진 여정이 될 거야. 천상교수로 말을 늘어놓던 소은은 그녀를 듣자 조용해졌는데 그녀의 안색은 마치 테이블 위에 식어버린 마타차 같았다. 고마워요, 마리아, 반초. 하지만 거절할게요. 저에게 지금의 모든 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에요. 곧 겨울이 되겠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모든 것이 변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혼자 하시고요. 레콜레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게 제일 원칙인 거. 내가 그랬잖아, 마리아. 레콜레타를 설득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 무엇을 하든 헛수고라고. 그럼 이제 만날 수 없겠네, 레콜레타. 갑자기 판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젠장해. 밖에 그 군사 경찰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 뭐라고요? 카페의 문이 열렸다. 한기와 습기가 안을 확 적자 털에 곤두선 레콜레타는 자기도 모르게 입구 쪽으로 실삼이 갔다. 너희들 꼼짝 마! 선구자의 길 낭송에서 소란을 피운 녀석들이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곁에 있던 두 젊은 사람은 이미 도망쳐버려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큰일 났네. 근데 큰일이라고 할 정도인가요? 프로그램이 모르겠는데. 활성화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어. 충전, 장전, 내게 맡겨줘. 일제 사격, 짠.
금성의 방휘. 데미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봐. 물러서! 괜찮아요. 출격당했습니다. 않겠어. 진정! 응? 충전. 완벽하게 이해했어. 찢어지. 이게? 조준. 사격. 괜찮아? 영? 도망쳐라, 필멸자들아! 쾅! 그러면 광역기로 끝. 좋아요. 그럼 전 이만. 군사 경찰은 이미 자취를 감췄지만 초라한 젊은 작가는 결국 그녀는 촉촉한 거리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아, 달아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한 거구나. 너무 빨리 지나갔어. 쫓아오지는 않았나 보다. 정말 다행이야. 괜찮아요? 감사해요.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 전 괜찮아요. 좀 심하게 넘어진 것 뿐이거든요. 군사 경찰에게 협박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도레스 씨? 잘 지내셨어요? 역시 운명은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이야. 이번에는 카밀라 교도소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도레스? 얼굴이 땅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의 입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 타임키퍼, 저 사람이 도레스 씨를 언급했어요. 사람을 잘못 봤나? 단서를 제공한 그녀는 어지러워하면서도 얼굴에 묻은 눈과 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낯선 사람을 제대로 인식했다. 각가지 현상이 운명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적어도 눈앞에 여인 가방을 든 사람은 며칠 전에 만난 그 여자가 아니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 세상에 그렇게 닮은 얼굴이 있을 줄이야. 닥터 도레스랑 버디 많이 닮았나요? 제가 실례했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괜찮아요. 혹시 도레스 씨를 어디서 만났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방금 말한 나와 닮은 그 사람 말이에요. 근데 얘 왜 이러니 갑자기? 물론이죠. 그런데 아니 왜 하나 넘어가면은 옷차림과 어깨를 보니 버디를 이거 다시 하는 퀴즈는 아닌가 거야. 봐요. 저를 따라오세요. 눈이 내리는 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곳을 알고 있거든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둘, 셋. 무사히야 한국 폭발. 무사히야 한국 폭발로 일어난 진동은 거의 10초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뒤이어 불길이 강풍을 따라 항구구역을 집어삼키면서 짙은 연기가 수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갔는데 이 폭발로 12명이 부상을 입고 200명이 넘는 중은 대피했다. 해군과 소방당국은 6시간 가까이 화재 진압 작업을 펼쳤지만 중요한 물류시설은 결국 폐허가 되어버렸다. 조사에 따르면 폭발의 근원지는 제3항구의 한 오일탱크와 두 화물 운송 창고인데 항구에 저장된 원유로는 그 정도 규모의 폭발을 일으킬 수 없기에 본 사건은 마도술과 관련 있는 걸로 의심된다. 현재 제노의 철수와 관련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다른 마도학 조직을 조사 중이다. 이게 대체 뭐야? 오늘에 이런 보고서를 올리다니 문파는 못 퍼져나가고 있다고. 무사히 항구가 어느 심수항과 가장 가까운지 굳이 내가 상기시켜줘야겠어? 등탑보다도 더 높이 치솟아오르는 물, 거기에 불이 비치면서 붉게 보이는 바닷물까지. 이 모든 것이 10몇 년 전의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모두의 상처가 이렇게 파헤쳐졌는데 내가 조사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그저 가능성 몇 개나 이런 것뿐이라니? 심지어 며칠 전에는 교도소에 갇힌 그 미치광이들을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어. 그자들은 머리를 철조망에 박으면서 서투르고 진부한 말을 내뱉는 것밖에 못하는데 말이야. 뒤죽박죽한 시가 가득 치여있는 폐지로 자신의 분실을 만들어 교도소에 두고 보이지 않는 열기구를 상상해 내 항구로 이동한 후 진과 어느 조각으로 대량의 폭탄을 만들어내기라도 했다는 거지. 내가 유일하게 잘한 건 그들을 내가 나열한 가능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오늘 같이 손잡고 교도소에 들어가 그 미치광이들과 철조망에 머리나 박고 있었겠지. 왜 안 넘어가잖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부 인계인수 보고서. 인수인계 아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부는 이미 폭풍우 전담팀 멤버인 윌리와 레골레스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두 멤버는 지부에 잠시 머물면서 기초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타임키퍼가 그의 조선은 티에라 델 푸에고에 상륙한 후에야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팀을 떠나 임무를 집행 중이었습니다. 메시지 출처와 해당 작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이미 소나트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현재 우리 쪽에서는 연락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용한 나머지 생존자 파르카롤라, 순혈 마도학자 프리브리저우 크루즈 에머카, 판츠츠, 순혈 마도학자 누크타이오조. 해당 부족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험등급 평가 보고에 관한 상세 내용은 록 1-35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세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해. 전진, 후퇴, 돌격, 패배. 전장에서 살아남는데 다른 규칙은 이해할 필요 없단다. 이 보고서는 전쟁이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물론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대지에 남은 참상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헤매는 영혼은 뒤늦게 알아차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러는 건 무슨 상관일까요? 이건 끝이 보이지 않는 방랑이야. 젊은 작가에게 주어진 길은 많지 않거든. 서로 싸우는 틈에도 어떤 병사는 종교의 잠언을 받들고 또 어떤 병사는 가족이나 친구의 편지를 위안으로 삼지. 보통 이것을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려 하지. 그래도 머리로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언젠가 향수병을 안고 전장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꿈은 최고의 약이야? 물론 꿈은 고향의 거리든 책상에 엎드려 책을 쓰던 오후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지. 하지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깨어나는 것을 잊고 말 거야. 병사들은 지늘게 뒤덮인 참호에서 평생을 헤매고 간부들은 멈추지 않고 죽음으로 이끄는 명령을 내리겠지. 그리고 문장은 시의 구조 속에서 영원히 나아가지 못하고 시는 예언의 규율하에 영원히 되살아날 거야. 시인은 정말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 그렇군요. 다른 선택지도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야. 응? 우스아이아 전언에 의하면 약 일주일 전에 우스아이아의 부두가 마도스에 의해 파괴돼서 지금은 모든 배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해요. 타임키퍼, 혹시 재건의 손이나 배신한 제노 부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우수아이아에 도착한 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이곳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 프리브리즈 사고 후로 재건의 흔적이 끊기고 말았어. 재건의 손은 알려지지 않은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것 같아. 일반인이 쉽게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곳 말이야. 아니면 우수아이아를 떠났을 수도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전처럼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폭풍우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야.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몰라. 목격 정보가 사실이라면 재단이 나방으로부터 얻은 중요한 단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배신한 이고르 일행이 도레스 씨를 우수아이아에 데려온 게 확실한지 말이야. 하지만 타임키퍼... 제 1조선은 뭔가 말을 하다 멈췄다. 우리가 티아라 델프이구에 도착한 후로 재단은 이곳을 샅샅이 조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곳이 재건과 관련이 있다면 우수아이아에서 가장 가까운 재단 지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3200km나 떨어져 있어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곳은 현재 이고르 양자의 대신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래. 재건의 손이라면 치소스 마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곳에 침투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도레스 씨를 찾는 임무도 시급한 건 마찬가지야.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우수아이아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니 재건의 손이 이곳에서 활동했었다면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임무는 반드시 완수할 수 있을 거예요. 타임키퍼. 도망자의 끝이라는 초능극이 끝나자 카페는 다시 전처럼 조용해졌다. 레콜레트를 쫓던 검사령수에 사라졌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그녀와 함께하던 동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나쁜 소식도 있었다. 정말 가버렸나 보네.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제 만날 수 없겠네, 레콜레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주고받고 카페에서 돌아가며 울프면서 눈물 속에 영원히 새길 수 있었는데. 하지만 위대한 마도학자 시인의 말대로 이별이라는 불행을 축하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지.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분 다 앉으세요. 민트를 추가한 마테차 하나 주세요. 감사해요. 레콜레트는 재단의 소녀들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차를 조심스럽게 건네받고 있었다. 도레스 씨를 찾고 있나요? 표정을 보니 그분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네요. 네. 도레스 씨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줬으면 합니다. 얼마든지요. 도레스 씨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린 어느 오후에 만났었어요.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볼리바르 맨션 밖의 거리에서 아닌가? 편지를 붙이러 서둘러 우체국으로 향하던 중 눈이 먼 사람을 만났어요.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는데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죠. 제게 다가와 제 스웨터에 끊어진 실을 묶어줬는데 모든 것을 망라하는 듯한 신성한 동작 같았어요. 손에 쥔 편지를 떨어뜨릴 뻔한 정도였죠. 혹시 저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어느 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켰는데 그건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기는 카밀라 교도소예요. 설마 저기가 목적지인가요? 그곳에 가고 싶다면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찾은 것 같네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그녀에게 책과 동시에 어두운 밤을 하사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응?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작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마침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당신이 제 소설에 등장할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요. 아시다시피 영감이라는 건 마치 불청객처럼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분의 미소가 기억나요. 특별하면서 아득한 미소였죠. 시간, 본질, 그리고 세기를 모두 합한 것을 뛰어넘는 미소였어요. 아무리 봐도 도레스 쪽 떡밥인 것 같은데.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에게 문학이란 건 뭔가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건 상작의 영역을 뛰어넘는 질문이었어요. 본질적인 질문 아닌가요? 당신은 문학을 추구하는 작가잖아요. 그 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그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문학은 문학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해 질문에 답할 수는 없어요. 자신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어쩌면 문학이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의 직업을 함부로 추측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래서 그건 어떤 느낌인가요? 느낌이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책 첫 페이지에 첫 단어를 읽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교묘하면서도 직관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광 속에서 손을 가볍게 흔든 후 우수아야의 가랑눈을 뚫고 교도소를 향해 가버렸어요. 그러니 도레스 씨는 카밀라 교도소로 향한 게 분명해요. 언제 만났나요? 사흘 전일 거예요. 그날은 잠시나마 햇볕이 따뜻해 거리의 눈이 다 녹아버린 날이었죠. 필요하다면 제가 카밀라 교도소에 대해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그녀가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다. 사흘 전이라면 타임키퍼 어쩌면 그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카밀라 교도소로 가봐야겠어. 네,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단칼에 결정을 내릴 줄이야. 정말 박력 넘치는 분이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믿을 수 없는 우연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면 사람들은 너무 구린 클리셰라고 하면서 작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의심하죠. 그녀는 자신 그리고 작가와 빠르게 합의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낮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계절에 마도학자를 수감하는 역사를 이야기로 삼고 있는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테니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레콜레타라고 불러주세요. 전 버틴이라고 해요. 이쪽은 소네트. 저희는 성 파블로프 재단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레콜레타 씨.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뻐요. 버틴, 소네트. 소녀가 능글맞게 윙크를 날렸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두 분은 카밀라 교도소로 가야 하고 저 또한 카밀라 교도소로 가야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카밀라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겠죠. 어쩌면 이런 게 바로 마도 학자의 숙명이 아닐까요? 레콜레타 씨는 왜 카밀라 교도소에 가시는 거죠? 그건 당연히 문학적인 이유 때문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예요. 거기서도 월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 그럼 출발하죠.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분명 월동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한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우수아야에는 인구가 400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1100명의 사형수가 이곳에 유게 됐대죠.
맞아요. 보다시피 이것은 빛나는 게조차도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뼛속 깊이 파고든 고드름이 되는 몹시 추운 도시죠. 하지만 죄수들이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 된 것도 그 때문이겠죠. 그들은 나무를 베고 전기를 생산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넘겼어요. 그리고 일부는 출소 후에도 이곳에 남아 마을을 서서히 번영시켰죠. 유배 교도소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라니 왠지 신비롭고 길면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넘치는 것 같지 않나요? 춥고 고요한 그야에서는 온기를 주는 손이 마음마저 녹일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손이 이곳에 유배된 사형수의 것일지라도요. 물론이죠. 멍청한 펭귄이어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걸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네요. 주민들과 죄수들이 서서히 어울리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지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보니 죄수도 혼자 힘은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죄수들은 경외받는 대자연에 의해 도망한 것 죽음이라는 가장 간단한 이치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시의 정취가 넘치는 묘사네요, 소네트. 시를 써보는 건 어때요? 시를 쓰면 느낀 바를 쏟아내고 사고를 나게 할 수 있어요. 사고를 나게 한다고요? 조언 감사해요. 나중에 시도해볼게요. 길어. 어차피 캐릭터를 내왔는데 더빙해주면 어디 돈 나나. 잿빛의 강바닥이 차가운 대지 위를 가로질러 시야가 닿지 않는 곳까지 고불고불 이어져 있었다. 깔끔하고도 낡은 원유의 건물은 인간지 그리고 귀신에게까지 버려진 것처럼 설산 아래 덩굴이 솟아있었다. 펜스 밖에는 초대받지 않은 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지 논의하고 있었다. 자, 이곳이 바로 카밀라 교도소예요.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로 화창할 때는 마을 어디서든 보이는데 녹슨 금속 단추처럼 바닥에 비뚤비뚤하게 박혀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조심하세요. 올라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 민첩한 제1조수가 넘어질 뻔한 젊은 작가를 잡아둔 덕분에 그는 또 넘어지는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 파블로프 재단입니다. 버티는 성 파블로프 재단의 타임키퍼고요. 대단한 공식 직함이네요. 두 분이라면 당당하게 입구로 들어갈 방법이 있겠죠? 꽉 닫힌 문은 그 어떤 방문객도 환영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편지를 써서 재단 본부에 연락할까요? 본부에서 승인하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부에 전달될 거고 그 후 아르헨티나 현지 정부에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서 특수 출입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을 테니까. 정부기관도 가끔은 쓸모가 있나 보네요. 죄송해요. 두 분을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어요. 재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니까요. 급한 상황이면 재단도 더 빨리 승인해 줄 거라 믿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 달 후에는 그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걸요? 예? 정정할게요. 역시 정부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손을 되찾았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수없는 허가증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레콜레타 씨, 지금 뭐 하려는 거죠? 소녀는 누가 말리기도 전에 손발을 움직여 능숙하게 벽을 타고 올라갔다. 과달라하라에서 우수아야까지 그 어떤 벽도 도망치고자 하는 시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연습이었나 보네요. 올라오세요. 재단에서 온 숙녀분들. 소네트, 손을 제게 주세요.
지명받은 제1조수는 매우 당황한 것 같았다.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시네요, 레콜레타 씨. 펜스에서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안내해 주신 건 감사해요. 폭풍우 개혁, 증언과 질서조약에 따라 앞으로의 임무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마을로 돌아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도 좋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운명을 함께한 동행자가 아니었나요? 레콜레타 아니죠. 씨, 이런 누군가 거. 오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눌러버렸네. 우리는 운명을 함께한 동행자가 아니었나요? 저도 교도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교도소 펜스의 맞은편에서 거대한 포식자가 펜스 위에 수상한 그림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또 그녀네. 카밀라의 교도관이 왔어요. 카밀라의 교도관이요?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아, 이 캐릭터 목소리가 그랬다. 수상하네요, 아야가. 장전, 충전, 조금만 수상해. 선물, 물러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찢어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응? 물러서! 자. 도망쳐라, 필멸자들아! 꽝. 이제 마스터와 나뿐이네? 뜨뜨르뜨뜨, 뜨뜨. 레콜레타 씨, 당신이었군요. 전 진심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말이죠. 아, 교도관 씨. 전 만나서 정말 기쁜데요? 보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바로 그때 찬바람이 그의 무의미한 인사말을 끊었다. 정말 쾌적하지 않나요? 당장 이곳을 떠나줄래요? 당신 같은 아가씨가 대체 왜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카밀라의 침입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교도소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군사경찰서에서 고생만 엄청 할 거라고요. 무의미한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카밀라 교도소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회 회원과 신문사 기자 외에는 그 누구도 참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유를 고민했다. 방금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이라고 했지? 네. 그쪽은 누구시죠? 전 성 파블로프 재단의 타임키퍼입니다. 성 파블로프 재단의 명에 따라 이 카밀라 교도소에 오게 됐습니다. 이건 제 신분증이고 보다시피 위조된 증명서가 아닙니다. 별거 아닌 사후승막 작전이었지만 옆에 있는 거짓말에 섰던 제1조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교도소의 펜스 너머에서 교도관이 쭈뼛거리며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건 질감이 아주 좋은 카드였는데 성파블로프 재단의 인정이 찍혀있었다. 진짜군요. 말 왜 안 넘어가. 그녀가 중얼거렸다. 카밀라 교도소에 오신 걸 환영해요. 버틴 씨. 부디 제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정부 측의 사람이 이곳을 방문한 건 정말로 오랜만이거든요.
자꾸 갈림길 없이 간다. 국가 푸꾸아케는 군 정부의 지지하에 한층들이 함께 푸꾸아 이론을 연구하고 사회 배분과 구조에 관해 한층 더 깊이 토론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각기가 함께 논쟁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실어왔어요. 이 신문은 제가 새로운 세월만큼 오래된 것 같은데 설마 읽을 수 있는 사본을 볼 줄은 모르겠네요. 클라파노티코는 국가 푸꾸아케가 정신분석을 실험하기 위해 세운 곳이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읽은 적 있어요. 감시자 한 명만 있어도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감시 체제가 죄수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 건 자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세밀한 규율 체계를 갖춘 덕분에 권력이 보이지 않는데도 죄수를 폐쇄되고 분리된 구조 안에 관둘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제 펜팔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정부에 있어서 그건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시대의 푸꾸아의 정신분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10몇 년만 더 일찍 태어났어도 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위해 그렇게 멀리 쥐어짜지 않아도 됐었다는 거네요. 정말로 제가 쓴 소설이나 한말로 군사 경찰에 잡혀 들어올 수도 있었나요? 제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농담이었으면 좋겠네요. 당신 사람들은 감염당했을 뿐만 아니라 실종, 고문,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고요. 아, 정말 죄송해요. 확실히 이건 적절하지 못한 농담이었네요. 인상 좀 푸세요, 소네트. 왜 벌써 목이 나가려 그러지? 에너지 교란학자는 신비로운 문장들과 끊기는 단어들의 무작위성을 연구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아말피타노 마을 밖에 모래 언덕에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에너지 교란학자가 단전된 녹음 설비와 테이프를 여기저기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모래구멍에 파묻혀 있는 그녀를 불렀다. 아말피타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낯선 남자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이곳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말피타노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언제나 믿음이 가고 절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처럼 희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높고 낮은 파동에 매력적인 무작위성, 그러니까 끝없는 우주와 시간이 모두 숨겨져 있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정말 흥미롭네. 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지만 사막의 어부의 장례식에 가봐야 해서 말이야. 은행 직원은 그렇게 말한 후 그녀와 헤어졌다. 사흘 후 반대 방향에서 같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안면을 텄던 그에게 인사했다. 은행 직원, 정말 오랜만이네. 장례식에서 돌아왔구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난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눈앞의 남자가 말했다. 매우 지친 표정을 한 그는 마치 삶에 기대할 점 하나 없는 것 같았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눈앞의 그에게 자신은 주파수의 정지와 무작위성을 통해 세상 만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착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심오한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 고기 잡느라 진이 다 빠져서 난 이만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겠어. 사막의 어부는
은행 직원과 똑같은 발걸음으로 낡은 어망을 끌면서 마을로 향했다. 응? 사막 어부의 장례식이라고 했는데? 버틴 씨, 보시다시피 이곳은 특별 실험 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카밀라 실험 파놉티콘입니다. 국가푸코학회가 1975년에 설립한 곳이죠. 카밀라 교도소는 다양한 학술 토론을 개최해왔어요. 이전에 정부 신문을 눈여겨본 적 있다면 카밀라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협회는 줄곧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정부 측 사람과 정신분석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걸 환영하고 있어요. 이곳이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왜 스스로 교도소에 갇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찾아온 건 또 다른 중요한 임무 때문인데 혹시 이곳에 도레스라는 여성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교도소에 도레스라는 이름의 죄수는 없어요. 혹시 다른 이름이나 신분을 아세요? 그분의 외모적 특징을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도레스 씨는 이곳에 갇힌 죄수일 수도 있고 교도소의 손님일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흘 전에 카밀라 교도소에 도착했을 거예요. 맹인 여성으로 언제나 낡은 타자기를 가지고 다녀요. 브라질 상파울루 레지던스 출신의 국경 없는 의사예요. 가끔 여행기를 쓰기도 하는데 우르드라는 필명으로 마두학 잡지에 투고하곤 해요. 버틴 씨, 그 설명을 들으니 당혹스럽네요. 그런 여성은 본 적이 없는 데다 사흘 전이라면 새롭게 들어온 죄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도레스 씨를 만난 건 사흘 전이 확실해요. 그때 그녀는 카밀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고요. 정보의 출처가 당신이라면 좀 의심스러운데요. 괜찮습니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질문은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조사하는 교도관이 그녀들을 의심하기 전에 바로 화제를 돌렸다. 레콜레타 씨, 아까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카밀라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그 질문을 하는군요.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려왔어요, 버틴. 모든 것은 카밀라에 사는 제 펜팔로부터 시작되죠. 펜팔? 반년 전에 과달라하라의 도서 박람회에 참가한 몇몇 작가들에게 제 소설의 앞부분을 보냈었어요. 답장과 평가를 받길 기대하면서요. 괴문서 아니야 그러면? 좀 불쾌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많은 작가가 그렇게 서로 안면을 터서 친해지곤 해요. 제가 알레프의 편지를 받은 것도 그때예요. 알레프. 어느 문자 첫 번째 어느 문제의 첫 번째 알파벳이었더라? 레콜레타가 펌에서 두툼한 편지 더미를 꺼냈다. 수신의 주소는 눈앞에 있는 떠돌이 작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바뀌었지만 발신인의 주소는 항상 카밀라였다. 그래서 그 펜팔은 어떤 사람인가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알레프는 남성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알레프를 그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근거 없는 주관적인 억측인 것 같았다. 그리고 전 그가 시인이거나 박학다식한 작가이거나 또 은거하는 연금술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답을 알려줬거든요.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종교, 정치, 역사 그 외에도 잘 다루지 않는 마법약이나 연금술까지 그는 모르는 분야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게 소설을 계속 쓰라는 조언까지 해줬죠. 만물박사네요. 그는 소설 속의 인물이 모두 각자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정말로 이야기의 천재이거나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의 도움으로 소설의 시작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했는데 아직도
그 사막마을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를 만나 직접 물으려는 거예요. 제 소설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말이에요. 당신의 그 펜팔에 대해서는 이미 20번도 넘게 들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아쉽게도 그런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이 공공기관에 침입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작가가 그런 문제를 겪곤 하죠. 멋지게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 교도관 씨, 버튼,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레콜레타 씨. 왜 교도관님을 계속 교도관 씨라고 부르나요? 직함을 이름으로 부르는 건 작가 특유의 습관 같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놀랍게도 이번에 두 사람의 대화를 끄는 건 제교였다. 괜찮아요, 버튼 씨. 교도관이니까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 아주 훌륭한 신분이자 칭호라고 생각해요. 물론 씨라는 존칭을 붙여 저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전 그냥 교도관일 뿐이니까요. 이름이 교도관이 돼버렸잖아. 맞아요. 에너지 교란학자가 그냥 에너지 교란학자일 뿐인 것처럼요. 응? 그러니까 하나의 훌륭한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소네트, 당신의 이름처럼요. 당신의 이름은 상징성이 강하죠. 소네트, 시적인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위대한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페트라르카에서 유래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셰익스피어에서 유래된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하지만 그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소네트, 손짓을 보니 당신도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건 당신의 필명인가요? 별명인가요? 아니면 진짜 이름인가요? 혹시 시인의 집안 출신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리버스에서는 분명히 따로 있고 캐릭터 명이 따로 그 있어가지고 질문에 답해주고 싶지만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저의 첫 기억은 재단의 제1방어선 학교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괜찮아요, 레콜레타 씨. 도레스 씨가 정말 당신의 말대로 카밀라 교도소에 들어왔다면 타임키퍼, 교도관님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든 아니면 교도소 측에서 도레스 씨의 행방을 숨기고 있든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해야 해요. 그 후즈를 교도관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상황이 이러니 죄수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드디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물개가 복도의 끝에 도착했는데 앞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재단에서 온 흐르게 여러분, 들렸다. 이제 곧 카밀라 교도소의 홀에 도착할 거예요. 이곳은 평소에 죄수들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시간이 아닌데. 교도관은 평소와 다른 시끌벅적한 소리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버튼 씨, 이따가 문제가 생기면 저 대신 그녀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교도관은 최선을 다해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재단의 일행인 척하는 레콜레트를 가리켰다. 물론입니다. 네? 전 도망칠 생각 없거든요? 제가 도망쳐버리면 이야기의 시작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요. 어머, 크로와이츠니 어서오세요. 세요세요. 여러분, 저를 바짝 따라오세요. 오셨으니까 이걸 또 해드려야지. 우편물 검사 알리프 매치의 우편발 소사의 최신 수정 부분을 보내. 지난번 편지에서 아멜 피타노의 자본주의 생산 반증 상징하는 인물
그러니까 은행 직원을 제안했었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 수정본에는 내 생각도 잘해봤어. 어? 아! 응? 응? 새로운 친구가 왔네? 여기가 얼마나 어두운데.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하지? 안녕, 새로운 친구. 아메리카 문학협회에 온 걸 환영해. 아니면 전에 그 친구들처럼 도망치다가 다시 제발로 돌아온 건가? 친구는 꼭 등장인데 괜찮아, 이해한다. 나에게 그건 정말 소중한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요즘이겠지. 네가 이거 또 왜? 아이, 잘 가다가 왜 끊기는 거야? 아메리카 문학협회? 제 쪽에서 끊은 적은 없고요. 그냥 치즈에서 제 송출하는 거를 놓쳤다가 다시 연결된 거거든요. 해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감촉과 매우 동떨어진 단어를 듣고 당황했다. 뭐 인터넷이 그대로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컴퓨터를 바꿔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소리의 출처를 예민하게 캐치한 닥터는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발걸음을 멈췄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긴 일본을 맞이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정확히 휩싸였다. 두 분 아직 계신 거죠? 어둠 속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와 무거운 숨소리가 전해졌다. 혹시 저와 아는 사이인가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 교도소에 온 건 처음인데요. 들었어? 교도소래. 마지막으로 저 낯선 단어를 들은 게 언제였더라? 서사인이 출판된 해였나? 설마 오래된 사실주의를 쫓는 유래인 건가? 눈앞의 사람은 일부러 신비롭게 말했다. 노기스러워 얼룩덜룩한 철책문, 빛이 없는 어두운 간방, 교도소, 편지를 주고받는 난간, 고요하고 외진 공간, 문학협회.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아는 사이가 아니야. 메아리의 간격으로 추정하건대 셋은 어둠 속에서 찾아온 손님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로 멀었다. 가르시아가 정말 좋은 예를 들었네. 바로 그거야. 모든 건 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새로운 친구. 로베르타,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이번 살롱은 이번 달, 아니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몰라. 그래 가르시아, 지금 이성주의자 씨가 몽드를 준비한 살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넌 우선 그 원고 더미에 집중해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좋겠어.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또는 실례지만 조직명이 아메리카 문학협회인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걱정마, 새로운 친구에게 우리의 문학협회를 소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살롱이 끝나면 교도관에게 네 거처를 물어봐서 알아서 찾아갈게. 잠깐 로베르타. 어둠에 눈이 적응했을 테니 잘 봐봐.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도 다시 돌아온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메인이야. 아, 가르시아의 무리를 용서해줘. 감각기관의 결함은 더 예민한 직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 네가 그 다채로운 내면 세계에서 바라본 세상은 분명히 현실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하지만 교도소 의사에게 붙잡혀온 게 아니라면 왜 이곳에 있는 거야?
닥터는 환상 같은 만남이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 사고 속에 허상을 구축하고자 했다. 상파울루의 습하고 뜨거운 무역풍에서 해안 절벽의 시끄러운 파도까지 지금 이 순간 낯선 땅은 썸난 침묵으로 첫 만남을 맞이했다. 모르드 씨를 우스아이아의 카밀라 교도소로 보내 일반 죄수로 취급하지는 말고.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모르드 씨는 우리의 귀한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그 아가씨의 이야기 속에서 이 땅 우수아이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것은 남쪽 끝에 국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걸어가는데 그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그 아가씨는 내게 아무 악의도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 당신의 신원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지는 이미 카밀라 교도소의 관리자에게 알렸어요. 그자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거예요. 그럼 행운을 빌죠. 잘 가요. 이 기이한 건물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두 명의 수행원을 시켜 내 뒤를 따르라 했는데 뭔가 그들 몸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이 이상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일단 자유롭게 탐색할 권한이 필요했다. 어둠은 내게 하나의 행운이었는데 덕분에 그들을 떠돌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죄송해요. 유능하신 두 분. 여러분이 말하는 교도소 의사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는 소재를 어른이라는 얻기 위해 분야 이곳을 방문했어요. 명으로 활동하는 작가예요. 들었어, 그르시아. 작가래. 좋은 분이네. 너 때문에 하마터면 뜻이 받는 특별 게스트를 놓칠 뻔했잖아. 자, 가자. 우리를 따라오면 돼. 분명 우리의 살롱이 마음에 들 거야. 그건 나와 관계없다. 이곳은 매우 어둡지만 넌 이미 목숨을 걷는 것에 익숙할 테니. 미안. 우리를 보면 생각은 없었어. 필터였군요. 크로바이츠님이 오셨으니까 배틱질을 해야겠죠? 자, 여기 레콜레타를 뽑은 흔적입니다. 오늘 한 거고요. 짜잔! 첫 주변차에서 나와주더라고요. 뭐지 말고. 레콜레타 어딨니? 버틴이 짜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광역이고요. 메인에게는 추가타. 시선지 모든 열정 소모. 추가로 열정 1 소모할 때마다 이번 최종 수식 위력을 3% 증가시킨다. 현재 열정이 가장 낮은 다른 아군의 열정을 1 늘린다. 추가로 열정 최소 5 소모 시 이번 공격에 적용되는 수식의 위력 효과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생긴 상태에서 열정을 모으고 쏘면은 강해진다 이거죠?
다른 악원 열정 충전 효과도 있고 최소 5라는 거는 열정을 5 이상 쌓을 수 있다는 소린가? 잘 모르겠네요. 공격자는 열정 1. 단어의 표상. 이거는 광역이네요. 이런 느낌이고 현상을 좀 볼까? 사전 준비 레콜레터 예비 중 허상의 이야기책. 허상의 이야기책. 현재 일정 소모의 열정이 가장 높은 악은 딜러가 현재 일정 소모의 최종 출시를 시선. 대장이 소모한 일정을 회복. 예? 추가 임금을 간주하지 않음? 회복하는 열정 총량은 최종 실직 시즌에 필요한 열정 총량을 초과하지 않음. 저런 거는 왜 소개가 그게 없는 거야? 열정 최대치가 늘어나는구나. 그렇군요. 언제나 그렇듯 안 쓸 캐릭터여도 이동차는 기본으로 하는 게 모든 타임라인과 스토리가 모이면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이번에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기쁜 이유까지가 있었네요. 이런 삼통은 힘들어도 2통까지는 되니까요. 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 떠도는 꿈의 화신이자 이야기 속의 용감하고도 황당한 주인공이며, 그리고 당연히 문학의 기사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이런 느낌이고 뭐가 다른 거지? 코트가 좀 더 길어진 것 같네요. 앞섬도 잘 여몄고 아마도? 그치? 앞섬을 잘 여몄고 코트가 좀 길어지고, 근데 기본적인 복장 자체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책더미요? 예를 들어서 튜타레이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예상하고 잔뜩 경계할 거야. 완전 다르잖아요. 왜 이런 것도 있었어? 야야야! 조심하라고! 얘만 해도 얘는 왜 이렇게 스킨이 많지? 어쨌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달라진단 말이죠. 얘는 안 그러네요. 어서 오세요. 하카니아도 노크할 필요 없어요. 문에 있는 거울을 통해 하카니아도 모자가 없어지니까 인상이 확 달라지는데, 다시 만나서 반가워. 잠깐만, 다시 제시카가 만나서 반가워. 네가 비슷한 없는 거? 동안 아니죠? 아니야. 거의 똑같은 게 얘밖에 없어요. 아, 맞다, 얘네.
얘네 해놔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많아? 18. 큰일 났네요. 나중에 해야지. 근데 뭐 방송도 3번이나 터졌고 목도 반쯤 나가고 있으니 일단은 리버스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손가락을 너무 늦게 튕긴 것 같긴 한데 뭐였지? 뭐 어쨌든 뭐 기지개도 못 펴. 대체 왼쪽 어깨는 왜 아플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목이 너무 빨리 나가는 느낌이라가지고 요즘 뭐랄까 목이 관리가 좀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어제 2회 행동한 게 좀 크리티컬이 떠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돌아와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 상태가 안 좋아진 거라서 뒤에 이제 진행하는 것도 길게는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목 건강 생각하면은 지금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좋아요.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그런 걸로 합시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보러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왜 또 인터넷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쉬고 목요일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투표는 했죠? 그럼 왼쪽으로 갈게요. 스바스바 바이바이.